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 후배님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치과 의사가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 국민들 인식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좋은 경우겠지만 아무래도 치과 가면은 비싸고 과잉 진료 막 이런 프레임 씌워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헤쳐가야 되는 일인데, 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젊은 치과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이 고민이고, 인간적인 고민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집단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걸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해봅시다. 고! 질문. 선배님께서는 교과서에서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술기들을 따로 나와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졸업한 이후에는 그런 술기를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나요? 교과서에 없나요 이게? 교과서에 있긴 있잖아요. 그쵸? 선배님 학교에서 강의를 듣지 않은 어떤 내용? 강의를 듣지 않은 어떤 내용? 아, 그쵸. 내가 어떤 케이스를 근사하게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술기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목마른 자가 그냥 우물을 판 거죠. 근데 이 치과 의사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로컬에 나와서 임상에 접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나 보죠. 그래서 세미나들이 되게 많아요. 학회도 있고, 학회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대가분들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대가 원장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세미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정 수준의 이상이 넘어가서, 아, 내가 이제 세미나에서 배운 부분들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 딥한 내용을 알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를 논문으로 찾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문. 근데 논문이 학교 다닐 때 보라고 하면은 진짜 재미없는 게 논문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 통계학적으로 막 그거 막 알아보기도 힘들고 표 하나 보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하다, 내가 진짜 정보를 찾는 의미에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그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또 논문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항상 그 학습부가 정리해준 그거, 이게 뭔 내용이지? 앞 글자 따가지고 뭐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넘버링 외우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는 거를 진짜 무수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했던 노력이 머릿속 어딘가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영재교육 같은 게 이런 건가?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내가 어떻게든 갈아 넣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던 한켠에 있던 무언가가 친숙해지면서 무언가 시너지를 내면서 뭔가 잘 이해되는 건 확실히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진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를 밤새가면서 외웠던 게 아주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나? 그냥 세미나 들었어요. 세미나 듣고 에비던스 찾고 논문 찾고,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인스타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인스타에 대부분의 최신 지견들, 핫한 내용들이 인스타에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마법 같은 케이스가 올라와 있으면은 이게 되네? 라고 해서 그거를 찾게 돼요. 옛날로 따지면은 퀸텐선스라는 잡지 알아요? 몰라요? 한국 퀸텐선스라는 잡지가 있거든? 옛날에 대가 원장님, 선배 원장님들이 그런 잡지를 보면서 최신 지견을 접하는 것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SNS를 통해서 보는 것이 지금은 더 트렌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베이스는 다 교과서인데, 그런 에비던스, 그런 문헌들이, 논문들이 교과서에 실리려면은 아직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컨센서스로 정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교과서의 베이스는 다 있는데 그 이상에 올라오는 뾰족한 것들은 인스타나 논문에 있더라. 관심을 갖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최종적인 목표가 선배님처럼 성공한 개원이가 되는 게 이제 그러려면은 뭔가 치과의 컨셉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을 때, 막 선배님 영상도 보고 했을 때, 나중에는 치과가 프리미엄 쪽으로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는 치과랑, 아니면은 아예 박리담회로 저가형 치료들을 공급하는 치과 두 개로 좀 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게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되게 프리미엄을 표방한 치과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치과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되게 고급화된 그 전략을 했어요. 제가 말로 듣기로는 환자 앉아있으면은 막 족욕도 시켜주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본질은
의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일례로 만약에 의사 중에 제일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이종호 교수님께서 만약에 앞에 나와가지고 로컬에 나와가지고 진료를 하면 다소간의 병원이 허름해도 억만금을 내고 그분한테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분의 실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프리미엄으로 가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본업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후배님들은 로컬에 처음 나와가지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치과, 외과 영역이라는 건 결국에 경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처음에 개원을 할 때 내가 프리미엄으로 표방을 한다라고 해서 환자가 그걸 알아줄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점점 가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 나 역시도 그랬고. 제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고백하자면은 이 동네에서 우리 병원 임플란트 수가가 제일 쌌어요. 그게 이제 8년 전이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수가를 유지를 하면서 더 올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치과가 제일 비싸요.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여기 인테리어가 좋아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제 진료가 이 동네니까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환자가 계속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개원 때는 프리미엄을 표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개원 뭐 처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에 자신이 붙고 실제로 그거를 증명해주는 나의 구한들 팬들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인, 실력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솜털이 난 사람보다는 수염이 난 사람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그게 약간 경험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가 생긴 이유가 뭘까? 결국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저도 아직 멀었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개원 환경이든 학교에서 수련을 받는 과정이든 아니면은 내가 로컬에서 페이로 일하던 나의 그 본질, 나의 진료의 프리미엄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도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잘해야 돼. 일단 일을 잘해야지. 진료를 잘해야죠 당연히. CTG 처음에 하실 때는 약간 네.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환자한테 돈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CA 있죠, CA. 서비컬 레이즈 클파. 서울대에서 클파라고 하잖아. 클파 환자였는데 그냥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이거 CTG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악전치가 요렇게 퇴축이 돼 있거든요. 요거 하나 퇴축돼 있었는데 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야. 루트를 커버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 루트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징그러울 수 있는데 잇몸을 이렇게 열고 이때도 사진 찍었어. 입천장에서 이렇게 CT 채취해가지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막 재미 붙여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인데 CT 떼고 아까랑 좀 다르죠. 뭔가 느낌이 뭔가 덩어리죠. 그리고 요거를 흡수성으로 요거를 다 이 치아에 감았어. 이렇게 다 감고 그리고 나서 이 모빌리티를 없앴죠. 플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꼬맸는데 이거 실도 엄청 두껍죠. 이렇게 꼬맸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괴사가 되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사실은 처음이랑 비교해서 보면 요거를 위해서 이 파필라랑 요런 것들을 다 희생했거든요. 이 테크닉 이름이 랑거 테크닉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 보고 한 거야. 교과서 보고. 그러니까 루트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그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잃은 게 더 많더라. 그러니까 처음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요랬고 이거였죠. 이게 어느 정도 커버는 됐으나 사실은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간단하고 좋은 수술이 많은데 가카치움 밴드라고 케이지라고 하거든요. 케이지의 양이 되게 줄었어. 여기 잇몸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카치움 케이지였는데 지금 폭이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무리해서 끌어올려서 그래. 점막을. 잇몸은 덮였으나 이게 환자한테 좋은 치료냐는 거지. 근데 질문은 이거 실패할 수 있는데 환자한테 어떻게 설득하냐고. 내가 처음에 이런 진료를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그 돈을 제대로 받으면 안 되지. 두 번째는 환자한테 저는 이런 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환자는 제가 다른 치료를 했었는데 그 치료 결과가 괜찮았거든. 전치부 라미네이트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요거를 요렇게 제가 바꿨어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라뽀가 어느 정도 쌓였어. 그래서 이거 아래 잇몸이 퇴축돼 있는데 요거 나 이거 사실 처음 해보긴 하는데 이거 나 자신 있다,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거 성공하면은 잇몸도 덮을 수 있고 잇몸도 두꺼워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그렇지.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선생님들은 그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직이 생활할 때 뒷배가 든든한 대표 원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사고 치면 수습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장님, 그런 임상 실력이 있는 원장님이랑 일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하네.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자면은 돈 못 받죠. 처음에 하면 어떻게 돈 받아. 그리고 환자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쉽게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문헌을 찾고 교과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인디케이션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적응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래도 서지컬 스킬도 부족한데 이거를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넘버링에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넘버링으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죠? 공부하고 해야 돼. 하려면 당연히. 선배님 학생 때부터 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공부 되게 못했어요. 졸업 진짜 겨우 했어. 관심 아예 없었어. 나는 진짜 학교에서 원내생 진료센터 들어가가지고 레지던트들 막 엔도하고 막 그러는데 뭐 날카로운 거를 치아를 계속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게 뭐야 막 이랬어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3학년 때 3학년인데 야 저기 치아에 막 쑤시고 있어 막 이랬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사랑니 빼야 되는데 심플 발치 하나 30분 동안 못 해가지고 막 외래 교수님 와가지고 한숨 쉬고 발치해주고 그랬어요. 관심 하나도 없었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약간 배신감을 느끼더라고. 지금은 약간 진짜로 임상에 좀 약간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은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그냥 내 환자들한테 좋은 진료, 이거 너무 방송용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환자한테 진짜 좋은 진료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내가 못하니까 너무 분하더라고, 스스로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해요? 아니, 잘 못합니다. 저 진짜 공부 못했거든? 근데 개원 나와가지고 임상 잘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그게 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은 핑계 같잖아. 근데 로컬 나와가지고 학교 때 공부 잘했고 안 했고는 임상 실력이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공부 잘했던 친구 중에서 임상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확률적으로 그게 높을 수는 있겠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친구가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임상도 못하고 그러느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위를 보면. 아까 듬직으로서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찾을 수 있는지. 네,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쵸.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는 좋은 치과 찾는 거랑 비슷한데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운 좋게 되게 좋은 대표 원장님을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심미에 관심이 있고 CTG를 하는 원장님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원장님한테 배운 거는 환자를 대하는 그런 그 태도를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환자한테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저는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술기적으로 배운 거는 임플란트 심을 때 왼손으로 심는 거, 임플란트 심을 때 패스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말고 지금 하는 술식은 사실은 대표 원장님한테 배운 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진료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실제로 아예 다른 진료를 하거든요. 그 원장님이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저희 전 대표 원장님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환자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 다음에 실제로 진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그냥 어디서든 배울 거는 있어요. 어디서든 무조건 배울 거는 있어요. 그리고 보통 페이 원장님들을 뽑는 병원들은 경영적으로 성공한 곳들이 많잖아요. 경영적으로 성공한 곳들이 많은 것은 반드시 배울 곳이 있어요. 발열점이 있어요. 환자 매니지에 좀 특출난 점이 있거나,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 놨다거나, 마케팅적으로 특출난다거나, 임상이 뛰어난다거나, 뭐든 배울 점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다음 직장에선 안 그래야지, 혹은 내가 개원하면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디서든 배울 곳은 있어요. 배울 점은. 예, 말씀하십시오. 학생 때 생각했던 치과 의사랑
필드 나오셔서 가장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학생 때는 오히려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충치 치료하는 곳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도 그냥 직업 의식 같은 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나와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치과의사 되게 많고 경쟁 치열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치과들이 다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치과라는 게 그만큼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많아도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치과를 한번 만나잖아요. 환자는 내가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안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는 순간 바로 알게 돼. 치과 의사가 진료를 잘하면요, 환자들 인생에 되게 많은 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3대 욕구 중에 식이 있잖아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게 이의 역할, 구강의 역할이잖아요. 좋은 치아를 만들어줘서 편한 치아를 만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이 직업에 저는 더 애정을 느껴요, 사실은. 이 직업을 선택하길 되게 잘했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훌륭한 흉부외과 의사가 예를 들어 됐어. 우리 뭐 인식의 가장 최고는 막 흉부외과 의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뇌신경 쪽에 막 그런 의사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내 가족이든 나든 간에. 근데 치과에서는 항상 만날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면서 테크닉 센서티브한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으면 상방이 열려있는 직업이 전 치과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 재밌어. 이 직업 되게 재밌는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 되게 잘 선택했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어. 무궁무진하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저희 선배들이 제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치과에서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거든. 이 직업적으로 성취를 느끼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전 너무 성취를 느껴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이런 성취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사실은. 투덜거리는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나 진짜 치과에서 그만해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막 주식 대박 나야지 막 이렇게 빨리 은퇴해가지고 빨리 나는 여기 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나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생각해. 패배자의 논리예요, 그거는. 폐잔병에 향수를 잔뜩 뿌린 거야, 그거는. 당연히 성공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을 해도 경쟁이 치열한 거는 마찬가지 아니야? 대기업에서 임원 올라가는 게 치과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걸?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방이 열려있는 곳이에요. 임상 실력 외에 또 중요한 요소고 스트레스 관리. 분명히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은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사람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폐잔병이 돼. 내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면은 폐잔병이 돼. 각자 취미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스트레스를 복싱으로 풉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주먹을 갖고 있거든, 내가. 어마어마한 주먹을. 나는 샌드백 치면서 풀어. 안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난 날과 안 하고 난 다음이 너무 피곤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생활체육대회 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너무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그거 지고 나서 지금 약간 현자 타임 와서 한 3주째 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PD님이 저 보자마자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 제 운동을 안 하면 컨디션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사실은 지금. 근데 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우리 후배님들도 지금부터 좋은 취미를 만들어놔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물멍을 때리는 사람, 나 물멍도 때렸거든. 나 어항도 키웠었거든. 물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불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버리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다시 찾으면 되지 뭐. 내가 이거를 할 때 스트레스를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취미생활은 반드시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거든, 이제는. 내가 원래는 절대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난 적이 없어, 원래. 나는 조별 그 원내생 할 때도 우리 그 김동원 원장님이 우리 조장이었는데 나를 되게 미워했어. 왜냐면 나 때문에 조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너무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맨날 진짜 전날 술 먹고 아침에 못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 전날 술을 아무리 진탕 먹어도 저는 여기 9시까지 와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내 취미생활이 루틴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 루틴을 지키면은 스트레스가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루틴이 나는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잔다. 일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집에 가서 잔다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루틴들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질문 맞았나? 맞아요. 질문에 대답이 됐어요. 취미가 뭐예요? 저도 운동하는 거 많이 들을 때 쾌감. 그쵸. 그런 데서 쾌감을 찾으세요. 나는 진짜 수술 깔끔하게 하면 또 그만한 쾌감이 없어. 내가 진짜 주식이 하한가를 쳐도 수술이 딱 잘 되잖아.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 그날은.
그럼 원장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치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최고라는 건 매출이 최고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생각해도 최고다. 임상적으로, 그 다음에 뭐 경영적으로, 뭐 치과의 환경적으로도, 치과의 그 자체로 최고의 치과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은 막 그런 소명의식은 사실은 없는데, 그냥 요즘 저한테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가 걷는 길이 약간 독보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후배님들한테 치과기가 마냥 암울한 건 아니다. 나와가지고 무조건 덤핑을 쳐야 된다. 내가 나와서 덤핑 안 치면은 병원 되게 힘들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긴 해요, 사실은. 그 원장님 그렇게 하는데 잘 되잖아. 라는 거에 한 가지 예시가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치과의사들 후배들 상대로는. 환자들 상대로는 당연히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퀄리티의 임상을 해서 이만큼 하려면은 이만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걸로 유인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간지나는 거잖아. 그쵸? 치과계에서도 욕 안 먹고 동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으면서 환자들한테도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치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모델은 하나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끝. 반말합시다 이제.